만약 제가 당신에게 말한다면 아주 오래된 한 가지 호흡법만으로도 삶의 흐름이 48시간에서 72시간 안에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5천년 동안 전해 내려오다가 고대 경전 속에 숨겨져 있던 방식이며 지금 널리 알려진 긍정 확언이나 억지 명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고 하면 말입니다. 아마 당신도 이미 많은 것을 해봤을 겁니다. 원하는 미래를 상상해 보기도 했고, 긍정적인 말을 반복해 보기도 했고, 눈을 감고 명상에 앉아 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자꾸 흔들리고 생각은 멈추지 않고 집중하려 할수록 오히려 더 산만해졌을 수 있습니다. 머릿속은 계속 돌아가는데 몸은 지치고 스스로를 더 긍정적으로 만들려 할수록 이상하게 더 피곤해지는 느낌. 바로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문제가 당신에게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부분이 아니라 기초를 놓쳤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부터 바꾸려고 합니다. 생각부터 고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그보다 더 아래에 있습니다. 더 원초적이고 더 오래된 자리입니다. 이 호흡법이 특별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깊게 숨쉬는 기술이 아닙니다. 몸 안에 잠들어 있는 가장 근원적인 중심을 깨우는 방식입니다. 오랫동안 감춰져 있었던 이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지나쳐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본질적이라 한번 제대로 익히면 몸과 마음의 반응이 빠르게 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무리 노력해도 확언이 가슴에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 명상을 하면 오히려 잡생각만 많아졌던 사람, 현실은 그대로인데 마음만 다독이는 방식에 지쳤던 사람이라면 이번 내용은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이건 뜬구름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제대로 하면 당신은 아주 빠르게 차이를 느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방법의 스위치가 뇌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시작점은 바로 배꼽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호흡법의 첫 번째 핵심을 설명해 드릴까요? 만약 제가 당신에게 말한다면 아주 오래된 단 하나의 호흡법만으로도 삶의 흐름이 48시간에서 72시간 안에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5천년 동안 전해 내려오다가 고대 경전 속에 숨겨져 있던 방식이며 지금 널리 알려진 긍정 확언이나 일반적인 명상법과는 전혀 다른 길이라고 하면 말입니다. 아마 당신도 이미 많은 방법을 시도했을 겁니다. 원하는 장면을 선명하게 상상해 보기도 했고, 좋은 말을 반복해서 들려주기도 했고, 마음을 비우려 애쓰며 조용히 앉아 있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쉽게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생각은 계속 많아지고, 감정은 자꾸 흔들리고, 집중하려 할수록 오히려 더 산만해졌을 수 있습니다. 머리는 쉬지 않고 돌아가는데,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억지로 긍정적이 되려 할수록 더 지치고, 명상을 하면 평온보다 답답함이 먼저 올라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이 놓치는 핵심이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방법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사람은 생각부터 바꾸려 하고 감정부터 통제하려 하고 의식만으로 현실을 움직이려 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열어야 하는 문은 생각보다 훨씬 더 원초적인 곳에 있습니다. 이 5천년 된 호흡법이 특별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연습이 아닙니다. 몸 안에 잠들어 있는 가장 오래된 중심을 깨우는 방식입니다. 한때 고대 경전 속에서 은밀하게 전해졌고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쉽게 무시되었지만 제대로 적용하면 몸과 마음의 반응이 빠르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8시간에서 72시간 안에 내면의 상태가 먼저 바뀌고 그 변화가 바깥 현실의 흐름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아무리 확언을 해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사람, 명상을 하면 오히려 잡생각만 늘어났던 사람, 이미 많은 것을 해봤는데도 현실은 그대로라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연결을 놓쳤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 방법의 시작점이 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스위치는 바로 배꼽에 있습니다. Bạn có muốn tôi tiếp tục viết phần 2 không? 이제 더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방법의 비밀은 단순히 깊게 숨을 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핵심은 배꼽과 아즈나, 차크라 사이를 의식적으로 연결하며 호흡하는 데 있습니다. 이 연결이 바로 많은 고대 수행에서 말하는 현실화의 고속도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원하는 것을 마음으로만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생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정하는 힘과 그 방향을 현실에 뿌리내리게 하는 힘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아즈나 차크라는 흔히 내면의 시야와 집중, 통찰, 정신적 방향성과 연결되는 지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디를 향하는지를 정렬하는 중심입니다. 반면 배꼽은 그 신호를 몸과 생존 본능, 실제 행동의 층위로 내려보내는 중심입니다. 하나는 의도를 세우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현실의 감각 안에 고정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분리되어 있으면 머리로는 원하지만 몸은 따라오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생각은 앞서가는데 행동은 무겁고 결심은 강한데 실행은 흔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이 아 하고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냥 잘못된 방식으로 숨 쉬고 있었을 뿐입니다. 현대인은 대부분 가슴 위쪽으로 짧고 얕게 숨을 쉽니다. 이렇게 되면 몸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신경계는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늘 대비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쉽게 예민해지고 결과를 지나치게 확인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문제까지 미리 걱정하게 됩니다. 반대로 배로 깊게 숨을 쉬면 완전히 다른 신호가 전달됩니다. 몸은 지금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경계태세가 조금씩 풀리고 내부의 소음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사람이 극도로 긴장할 때는 숨을 멈추거나 아주 빠르게 쉽니다. 반대로 깊이 잠든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호흡이 배로 내려갑니다.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장 안정된 호흡이 무엇인지, 가장 회복되는 리듬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아기를 떠올려 보세요. 잠든 아기의 배는 부드럽게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고 깊은 호흡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그 방식을 잊어버립니다. 스트레스, 경쟁, 시간 압박, 끊임없는 자극 속에서 호흡은 점점 짧아지고 얕아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몸과 마음의 연결도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원하는 삶을 그리면서도 늘 불안한 이유, 쉬고 있어도 회복되지 않는 이유, 긍정적인 말을 반복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저항이 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방법은 신비로운 주문이 아닙니다. 방향과 기반을 다시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아즈나는 의도를 밝히고 배꼽은 그것을 몸의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는 위를 향하고 하나는 아래를 지탱합니다. 이 둘이 호흡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사람은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삶의 흐름도 달라질 준비를 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떻게 숨을 쉬어야 몸이 저항 상태에서 벗어나 받아들이는 상태로 전환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제 111 호흡 현실화법을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방법은 복잡한 의식이 아닙니다. 핵심은 자세를 안정시키고 배꼽에 의식을 두고 호흡을 통해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붙잡는 것입니다. 먼저 공간을 준비하세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일찍입니다.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휴대폰 알림이 쏟아지기 전, 머리가 아직 많은 생각으로 채워지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바닥에 앉아도 되고 몸이 불편하다면 의자에 앉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수행자처럼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안정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휴대폰 알림은 꺼두세요. 짧은 시간이라도 외부 자극을 끊어야 내면의 신호가 선명해집니다. 이제 자세를 잡습니다. 등을 곧게 세우되 힘을 주어 버티지 마세요. 어깨는 아래로 부드럽게 내려놓고 턱과 입 주변의 긴장도 풀어줍니다. 눈은 가볍게 감아도 되고 시선을 아래쪽으로 편안하게 내려도 됩니다. 몸을 똑바로 세우는 이유는 에너지를 위아래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너무 뻣뻣하면 오히려 호흡이 막힙니다. 바르게, 그러나 부드럽게.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한 손은 가슴 위에, 다른 한 손은 배꼽 위에 올려놓으세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 가슴이 크게 움직이는지, 배꼽 주변이 부드럽게 부풀어 오르는지 느껴보세요. 목표는 가슴이 아니라 배입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공기를 배 아래로 내려보낸다고 상상하세요. 마치 배 안에 작은 풍선이 있고 그 풍선이 조용히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느끼면 됩니다. 너무 세게 들이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깊고 고르게 의식적으로 들이마시면 됩니다. 숨이 들어온 뒤에는 잠시 멈춥니다. 하지만 절대 고통스러울 만큼 참지 마세요. 이 수행은 자신을 몰아붙이는 훈련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하면 몸은 다시 긴장합니다. 숨을 편안하게 머금을 수 있는 만큼만 유지하세요. 그 짧은 순간에 배꼽 주변을 느껴보세요. 따뜻함, 묵직함, 가득 찬 느낌.
혹은 미세한 맥박 같은 감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만들지 말고 그저 그곳에 의식을 두면 됩니다. 그 다음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내쉴 때는 몸 안에 쌓였던 스트레스와 불안, 복잡한 생각이 함께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세요. 빠르게 밀어내지 말고 길고 부드럽게 흘려보내세요. 들숨은 배꼽으로 에너지를 모으고, 멈춤은 그 에너지를 느끼고, 날숨은 불필요한 긴장을 비우는 과정입니다. 이 호흡을 총 100여란 번 반복합니다. 100여란이라는 수는 현실화와 새로운 시작, 더 높은 자아와의 연결을 상징하는 수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숫자에 대한 압박이 아닙니다. 숫자는 마음이 도망가지 않게 붙잡아주는 닫입니다. 생각이 흩어질 때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처음부터 100여란 번을 완벽하게 세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부터 37까지 세고 그것을 3번 반복해도 됩니다. 필요하다면 염주를 사용해도 되고 아주 조용한 카운트 앱을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핵심은 정확한 계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매 호흡마다 지금 이 순간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한다면 중간에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 떠올랐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다시 배꼽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첫날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오래 버티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몸이 불편하면 잠시 쉬어도 됩니다. 호흡이 거칠어지면 속도를 늦추면 됩니다. 이 방법은 힘으로 문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닫혀있던 문을 조용히 여는 방식입니다. 100여란 번의 호흡이 끝날 때쯤 당신은 단순히 숨을 쉰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과 몸의 중심을 다시 연결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불을 써드릴까요? 약 5분 정도 이 호흡을 이어가면 가장 먼저 마음의 표면이 조금씩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 사람과의 대화, 돈 문제,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계속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흡을 배꼽으로 다시 가져올 때마다 그 생각들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변화입니다. 당신이 생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먹이를 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100여란 번의 호흡에 가까워질수록 몸은 점점 더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이때 신경계는 긴장과 방어의 모드에서 벗어나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 상태로 이동합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계속 싸우거나 도망칠 준비를 하던 상태에서 회복하고 정리하고 받아들이는 상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현대인, 특히 성과 압박과 빠른 속도에 익숙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신경이 팽팽하게 당겨진 줄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피곤하고 쉬고 있어도 머리가 멈추지 않습니다. 이 호흡은 그 줄을 조금씩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뇌파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깊은 안정과 집중에 가까운 알파파가 나타나고 더 깊이 들어가면 세타파에 가까운 흐름이 열립니다. 이때 잠재의식은 새로운 정보를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냥 기분을 조금 좋게 만드는 기술도 아닙니다. 반복될수록 당신의 뇌와 몸은 새로운 방식으로 반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내면의 재구성입니다. 첫 번째 즉각적인 이점은 정신적 평안입니다. 마음이 갑자기 완전히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서 작은 공간이 생기는 느낌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바로 흔들리지 않고 메시지 하나에 하루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생각의 흐름이 멈추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같은 문제를 수십 번 반복해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흡 후에는 그 생각을 조금 떨어져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답이 당장 나오지 않아도 계속 확인하고 집착하려는 충동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와 불안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특히 결과를 빨리 확인하고 싶어서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상대의 반응을 과하게 해석하던 습관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몸이 안정되면 마음도 덜 쫓기게 됩니다. 네 번째는 더 깊은 내적 평화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긍정적인 척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상황이 완벽하지 않아도 안쪽에서 무너지지 않는 감각입니다. 이 감각이 생기면 결정도 더 맑아집니다. 급하게 반응하기보다 필요한 말을 고르고 필요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인식의 증가입니다. 당신은 점점 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생각은 당신이 아닙니다. 감정도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불안이 올라와도 그것을 바라보는 더 깊은 의식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현실화는 더 이상 억지로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일이 아니라 내면의 혼란을 정리하고 더 선명한 신호를 내보내는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것은 아직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일 뿐입니다. 더 놀라운 부분은 이런 내면의 정렬이 시작된 뒤 바깥 현실에서도 작은 이동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6부를 계속 써드릴까요? 이제 바깥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호흡을 꾸준히 실천한 뒤 이틀에서 사흘 안에 현실의 흐름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우연처럼 보이던 기회가 눈에 들어오고 막혀있던 대화가 풀리며 오랫동안 답이 보이지 않던 문제가 뜻밖의 방향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현실화란 하늘에서 무언가가 갑자기 떨어지는 일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과 행동과 선택이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될 때 바깥 세계도 그 신호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같은 기회가 와도 불안과 의심 때문에 지나쳤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겁을 냈을 수 있고 관계 속에서는 방어적으로 반응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꼽 중심의 호흡으로 신경계가 안정되면 당신은 더 또렷하게 보고 더 침착하게 말하고 더 정확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까다롭던 사람이 예상보다 협조적으로 바뀌고 계속 어긋나던 타이밍이 맞아 들어가며 오래 끌던 문제도 갑자기 단순하게 정리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대 전통에서는 배꼽을 소원을 이루는 보석 같은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미신적인 표현이 아니라 생명력과 의지와 현실 감각이 만나는 핵심 지점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깊은 호흡을 몇 분만 이어가도 한 가지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당신은 단지 몸만이 아니고 스쳐가는 생각만도 아니며 올라왔다 사라지는 감정만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더 넓은 의식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 자각이 생기면 현실화는 집착이 아니라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의 진짜 핵심은 하루 이틀의 감각에만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20일 동안의 약속을 해보세요. 첫 일주일이 지나면 몸이 조금 가벼워지고 머리가 더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2주쯤 되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의 분위기와 말투가 달라졌다고 느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3주가 지나면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극이 와도 예전처럼 즉각 흔들리지 않고 반응의 패턴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일관성입니다. 7부를 계속 써드릴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7일만 이 호흡을 직접 해보세요. 그냥 좋다고 듣고 지나가지 말고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이 방법의 핵심은 복잡한 지식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단 몇 분이라도 111번의 호흡으로 당신의 중심을 다시 깨우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휴대전화에 알림을 설정해 두는 것입니다. 생각날 때만 하는 방식으로는 변화가 쌓이지 않습니다. 작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난 뒤에는 꼭 다시 돌아와서 당신의 변화를 한 문장으로 남겨주세요. 무엇이 가장 먼저 달라졌는지 적어주세요. 마음의 속도였는지, 불안의 강도였는지, 사람들과의 관계였는지, 아니면 기회의 흐름이었는지,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당신의 경험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시작할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호흡에서 다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영적 통찰과 실제적인 방법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바깥에서 새로 들어오는 무엇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 안에는 필요한 것이 모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여는 정확한 열쇠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111번의 호흡이 바로 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수많은 방법을 시도했는데도 삶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느꼈다면 이번만큼은 그냥 넘기지 마세요. 문제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은 단지 올바르게 호흡하는 법을 놓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111번의 호흡.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비범한 삶은 바로 그 111번의 호흡만큼 가까이에 있습니다.